6월 16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롤러코스터 증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격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그 하락폭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대 양시장에 올랐잖아요. 근데 10% 상승한 종목이 25개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전체적인 업종이 골고루 상승이 나왔고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2,500포인트 근처까지 갈 정도의 좋았던 시장이었냐 또 물어보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특정 업종들, 2차전지 업종들, 오늘 또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오랜만에 대형주들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강세가 나왔던 테마주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소폭 조정이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이제 거의 다 따라가고 있죠.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정말 변동성 하루하루가 다른 시장인 것 같은 느낌이 현재 시장에서 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1284원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은 점차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1,500원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해졌다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다만 선물지수는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환율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언제든지 국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 기관과 금융 투자들이 거의 뭐 9천억 원 거의 이상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기관 금융 투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숏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 수급 들어온 물건들을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오늘 상사 업종들, 2차전지 업종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다 지수를 끌어올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심한 외국인들이 그래도 가져가는 종목들이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다. 뭐였습니까? 일전에는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중간에는 챗봇 관련 테마주들이 외국인들이 끌어올렸고 최근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업종도 오늘 페베트리 업종들 2차전지 업종도 전부 다 이 외국인 투자들이 그래도 수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린 모습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은 좀 따라가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기관과 금융투자를 따라가기에는 승률은 좋죠. 워낙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또 가대나폭이 나온 종목에 쇼커버링 들어왔다가 고점구에 살짝 반등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승률은 높지만은 개인 투자에 따라가기 많이 힘들고 결국 모아가는 주식들이 터져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 주체가 되는 업종들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제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중국 CATL과 포드가 이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CATL에서 지원을 해서 공장을 세우는 거고 여기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저가의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와 그렇게 겹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그룹주들이 어제 뭐 7%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좀 시장 회복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를 했습니다. 법안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에 따른 2차전지 업종들의 추가적인 수혜가 오늘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다만 이 배터리 여건이라고 하죠. 지금 이 중국 결국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원자재를 과연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 허용해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배터리 여건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고 뭐 어느 출신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플레 법안에 크레딧 안 줄 거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2차전지 소재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여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정부의 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폐배터리의 지금 법제화가 혹시나 당연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늘도 국회를 욕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돼야지 지금 시장에서 좀 대처가 가능한데 아마 우리나라는 한 30년 뒤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인 증시의 전망 자체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미국이 경제가 강하게 나오고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과 수입한 1, 국가죠. 예, 중국,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세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엄청나게 머리 아플 거예요. 한국은행은 5%를 최종금리로 설정해 놨는데 지금 5월 이상까지 5월 넘어가서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5.5%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25%까지는 오케이. 근데 5.5%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금리를 최소 4%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데 4%까지 올리면은 이게 가계부채라든가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 부채, 가계부채, 뭐 국가부채 거진다 지금 1,000조 원씩 지금 부채가 있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내려주는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근데 오늘 장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절대 지금 패권을 자주자기 위해서는 쉽게 금리 안 내릴 겁니다. 전쟁도 쉽게 종료가 안 될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최근에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굉장히 동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출 주도 국가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상저하고 예상했는데 지금은 정말 지수는 오르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HTL 들어가면은 이 업종의 차트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릴 건데 건설 뭐 다른 지금 다른 업종들이 다 안 좋아요. 그냥 2차전지만 좋은 겁니다. 2차전지 반도체 그걸 제외하고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오른다고 뭐 건강한 시장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강한 시장은 오늘 좀 그래도 화학 전기전자, 우수장비, 철강 이렇게 다 같이 수출 주도하는 업종들이 많이 올라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지금 전기전자 업종으로 쏠려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처럼 화학도 들어가고 철강도 좀 들어가면 좋아요. 철강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음식료, 석유, 의복, 종이, 목재, 지금 기계, 뭐 유통업 다 바닥 깔아앉고 있습니다. 건설업, 지금 통신업 전부 바닥 깔아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도만 오르기 때문에 특정 업종들에 집중된 시장이 최근에 하락했을 때 얼마나 주가가 무섭게 떨어졌는지 우리가 눈여겨봤죠. 그래서 건강한 시장은 아니다. 시장이 올라가지만은 건강한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현대차, 기아가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도 전체적인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점. 금융주들은 지금 정부가 대출금리 내려라고 윽박지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죠. 네, 전에 매도세가 나왔던 이 수급이 그대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뭐 거의 800포인트까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100% 1년 새 3배 100% 가까이 오른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비엠, NAF, 뭐 이런 2차전지 업종들은 강세가 나오고 있고 SM도 지금 오늘 정말 큰 폭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과연 근데 좀 웃긴 게 12만원의 공개 매수일지 하이브는 좀 애매하죠. 13만원까지 올라서. 근데 이게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공개 매수가가 15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12만원도 너무 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약 인수전에 붙을 경우에는 이 공개 매수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SM 주주들은 나이스. 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율의 차이가 너무 크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환율 차이로 인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환율이 지금 그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과연 확인하고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위미스 관련 테마 저는 이게 올라가는 게 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전에 과거를 보지 않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좀 솔직하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낚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오늘 세계가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물론 세력이 올렸겠죠.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정말 리스크가 있는 오히려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만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보면서 좀 찹찹한 느낌 느꼈는데 사실은 뭐 수익 못 준 사람 잘못이죠. 그 대신에 컴투스는 정말 좋은 이슈로 올랐다는 점. 그래서 모바일과 MTM주들이 오늘 강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페페텔에 관련 테마주들 강세가 나왔다는 점, 정말 전망치가 연평균 33%, 2015년대에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엄청나게 그냥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페텔에 관련 테마주들도 성장주. 자, 우리는 LMF를 통해서 성장주가 2, 3년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증명을 하고 시장에서 실적이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의 탄력이 나오는지 요즘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버대에 관한 테마주도 성장주들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간이 다니까 갑자기 중국이 수출 금지 제한 목록에 히토류를 넣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80% 이상의 히토류 생산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가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에 없는 게 아닙니다. 히토류를 찰 때 너무 많은 토양이 오염되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이 수출 금지를 또다시 때리면서 히토류 무기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시간에 하락 나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이슈가 없었고 장 처음부터 그냥 갭 상승 떠서 날아갔는데 정말 미국 시장과 동조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세력들이 이 악물고 그냥 2,000점 정도 올리는지는 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솔쌤이 올려주신 영상 좀 보시고 네, 추가적으로 브리핑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